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엑셀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일잘러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막강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파워포인트나 워드에 비해서는 문서를 꾸미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이를 분석하는 데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 좀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어지간히들 다루는 엑셀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엑셀로 데이터를 다룬다면 알아두기만 하면 은근히 도움이 되는 이름 관리자와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단가 영역에 있는 값들의 총합을 구하는 수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가의 범위,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와 같이 마우스 드래그를 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 때는 이꼴 썸에 가로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C2부터 C12까지라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해서 괄호 닫고 엔터를 쳐서 이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수식을 보고 분석을 할 때 이 범위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매번 범위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위들을 별도의 이름을 정해서 마치 변수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코드 요 시트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우리가 되어 있는 요 표에 대한 요 범위 자체를 A2부터 A12까지는 강의 코드, B2부터 B12까지는 강의명, C2부터 C12까지는 단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은요. 범위를 씌운 다음에 수식에 이름 관리자 옆에 보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하면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첫 행을 이름으로 할 것인지 왼쪽 열을 이름으로 할 것인지 둘 다 이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첫 행만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여기서 다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보면 강의명, 강의 코드, 단가라는 이름들이 각자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에 대한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래 참조 대상이라는 곳에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식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가 합을 구하는 계산식을 썸을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방금 우리가 이름을 단가로 정했기 때문에 단가라고 바로 그대로 쳐준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이 범위가 선택되면서 계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가에 대한 범위를 살짝 눌러보면요. 이 계산 범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름으로 인해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이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여기 조그만하게 현재 있는 커서의 위치를 표시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정해준 이름 정보를 입력을 해서 직접 키인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범위로 지어준 다음에 이 범위에 대한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표 기능입니다. 강의 코드를 예시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볼게요. 이 시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해온 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이름 범위를 만드는 것을 아예 표로 설정하면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다루는 데이터 자체가 이미 표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데 웬 표 설정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엑셀에서 표로 설정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놓고 데이터를 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제약 조건은요. 첫 번째 행이 머리글행을 가지고 있고 머리글행의 이름 길이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약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표의 내용으로 설정된 범위 안에서는 병합된 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병합된 셀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체를 하면서 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거는 대신에 이 엑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표에서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따지고 보면요. 엑셀에서 표 기능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해당 범위 자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관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로 설정하는 방법은요. 표로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곳 가운데 커서를 둔 상황에서 삽입에
표를 선택을 해서 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T를 눌러도 똑같은 창이 뜨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표 설정을 해서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맞는지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확인을 누르면 표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표로 바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홀수 줄과 짝수 줄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교차로 들어가면서 좀 덜 헷갈리게끔 되는 표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위에 필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보면요. 앞서 봤었던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보면 앞서 만들었던 이름 이외에도 표라는 이름의 이름 관리자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닫고요. 앞서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이름을 표1이라고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 표의 내용에 대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박스가 쳐져서 정확히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가 합을 구하는 수식을 구할 때도요. 여기에 equal sum을 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요. 표 이름이 먼저 들어가요. 표 1의 대괄호를 치면서 위에 있는 머리글행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대괄호를 치고 그럼 대괄호만 쳐도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것 중에 어떤 값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클릭을 해주고 대괄호 닫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 단가 범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 범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데이터가 추가가 되더라도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표로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표의 가장 우측 하단에 보면 표의 경계면을 뜻하는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랫줄에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의 범위 자체가 하나씩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요. 단가의 합에서 바로 확장된 범위의 값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면이기도 합니다. 이름 관리자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 반면에 표 설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 형태로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은 계산식에서의 실수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요. 제가 채널을 운영했었던 초창기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링크에 있는 영상을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지만 데이터를 다룰 때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편한 이름 관리자와 표 기능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거든요. 기본이라면 기본이고 쉽다면 쉬운 영역의 내용이긴 하지만요. 한 번 더 짚어보고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